안녕하세요. 서쌤의 보충서 서쌤입니다. 여러분 영화 암살 다들 보셨죠?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어떤 거였나요? 저는 바로 이 장면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억에 남는데요. 안호균,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개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너 16년 전 임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이 장면은 친일파를 처단한 속 시원한 장면인데 왜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살펴보시죠. 이번 3월 1일은 3.1운동이 발생한 지 10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1운동은 다들 아시다시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조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에 맞서 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외쳤던 운동입니다. 우리 민족은 3.1운동뿐만 아니라 끈질긴 독립투쟁을 이어나가고 결국에는 1945년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제시대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같은 민족을 수탈하고 학살했던 친일파가 청산되지 못한 것은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 중 하나입니다. 최근까지도 토착애고라는 이름을 달고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해악을 미치고 있는 친일파들이 많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서쌤에서는 3.1절을 맞아 영화 암살을 통해 우리 사회 친일파에 대해 제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친일파 하면 뭔가 일본과 친하게 지내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친일파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악랄했습니다. 이 친이라는 한자도 친구라는 뜻이 아니라 어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일본을 어버이로 섬겼던 자들인 거죠. 이런 친일파들은 같은 민족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도 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참 많이 했는데요.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은 영화 암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특이한 목소리로 이슈가 되기도 했던 이정재가 연기한 염석진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영화에서 염석진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변절해서 일제의 간첩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した後逃げる方法が見つからない。もう少し待ってくれ。情報は11月7日ターゲットが2人。青口守、そして上郷。はあ大物だな。 이런 간첩 활동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친일 활동들이 많았는데요. 일제의 침략 전쟁을 적극 거들면서 일제에게 돈을 환납하기도 하고 일제가 더 원활하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출, 징용, 국방 헌금 등을 통해 협력할 것을 외치고 다녔으며 심지어는 조선 청년들이 일제의 총알바지가 되어 전쟁터로 나갈 것을 적극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투옥시키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 또한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인으로 구성된 간도특설대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들은 조선인 토벌작전에 참가해 조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그것을 자신의 공적으로 삼아 자랑하기 위해서 조선인의 코와 귀를 베어 엮어서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럼 해방이 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다시 한번 암살을 보고 와보겠습니다. 됐어, 됐어. 제가 차로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좋은 세상이잖아. 좀 걷고 싶은데. 그럼 저도 같이. 이 사람 고독에 방해되네. 네, 알겠습니다. 가지. 보셨던 것처럼 독립운동가들을 팔아먹었던 염석진은 해방 직후 경찰 고위 간부가 되어 당당하게 살게 됩니다. 과연 현실에서는 어땠냐고요?
해방 단도특설 때 기억나시죠? 그 악랄한 자들은 해방 이후 처벌을 받기는커녕 국군의 지휘관이 됩니다. 백선엽, 김백일, 신현준, 김석범 등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심지어 백선엽은 최근에 사망하고 현충원에 묻히기까지 했죠. 그 외에도 일본 육사 출신, 만주군 출신들이 국군의 주요 관직을 차지하죠. 경찰 역시 고등경찰을 비롯한 일제 경찰 출신들이 주요 관직을 모두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이 장면은 가상이 아니라 해방 직후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해방이 됐는데 누가 악질 친일파들에게 권력을 다시 주었을까요? 이전 일본인들에게 훈련을 받은 경찰관들을 미 군정청이 그대로 인계해서 쓰고 있다는 점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러나 한국인 경찰관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우수한 인재들이다. 만일 그들이 일본을 위해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면 우리 미국을 위해서도 훌륭한 업적을 남겨줄 것이 아니겠는가. 미 군정 경찰 분견대장이었던 윌리엄 매글린 대령이 했던 말입니다. 해방이 되고 한반도 남쪽 땅에 들어온 미군은 자신들에게 충성하기 쉽고 다루기 쉬운 친일파들의 재산과 지위를 그대로 보장해줍니다. 죽을 줄 알고 숨어있던 친일파들은 다시 나타나 친일에서 친미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미군정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승만과 친일파는 남한 정부를 수립하고 대한민국의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친일파가 주요 관직을 차지하고 권력을 잡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즉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은 세워졌지만 친일 정사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암살에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일명 반민특위가 염석진을 소환해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염석진이 처벌을 받나요? 반민족행위처벌법 위반 피고 사건 심리를 개회합니다. 검사 측 발언하세요. 본 검사는 피고인을 반민법 4조상 밀정 혐의, 4조 6항 군경 또는 관리로서 일제치하 악질적 행위로 민족에 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합니다. 아니죠. 아주 당당히 법정을 빠져나옵니다. 현실도 똑같았습니다. 친일파들은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했고 심지어는 대통령이었던 이승만까지도 노골적으로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권의 방해 속에서 1년이 채 못 되는 기간 동안만 활동할 수 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반민특위가 취급한 조사 건수는 총 682건이었고 그중 특별검찰부에 송치된 것은 570건, 특검이 기소한 것은 280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280건 중에서도 재판이 종결된 것은 40건밖에 되지 않았고요. 실형을 받은 건 겨우 12건입니다. 기가 차죠? 그것도 한 명이 사형, 한 명이 무기징역을 받았을 뿐 대부분은 징역 1, 2년의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을 받은 2명도 재심에서 감형되었다가 그 이후에 다 풀려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정말 미치고 팔짝 뛴 노릇 아닌가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더욱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5년간의 나치 식민 지배를 받았던 프랑스의 경우에는 나치에게 부역했던 자들 중 언론인들은 참수형에 처하고 수만 명의 친독파들을 사형 및 처벌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36,393건의 사건에 대해 172,294명이 기소했고 6,656명이 처벌받았습니다. 또 최근까지도 나치 청산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죠. 단 7명이 채 1년도 안 되는 징역살이를 하는 걸로 마무리되었던 우리의 친일청산과 비교되면서 더 씁쓸해지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했던 이유 이제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35년이나 식민지배를 겪으면서 일제에 부역했던 수많은 친일파 중 단 한 명도 국가적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영화 속에서는 안호균이 개인적으로 친일파 염석진을 처단해야만 했던 거죠. 거기다가 현실은 친일파들이 버젓이 살아 평생을 권력과 부를 누리고 그 후손들 역시 여전히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어서는 영웅으로 현충원에 묻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떠올라 속 시원하기도 하지만 마음 아픈 장면이 되었던 거죠. 해방 76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더 놀랍게도 친일파는 부지런했고 독립운동가들은 게을렀던 거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한 것처럼 여전히 과거를 반성하지 않은 친일파 후손들이 우리 사회의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3.1절입니다. 3.1절을 맞아 어떻게 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처절히 싸우셨던 우리 선조들께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친위청산이 완전히 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꼭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서세일 보충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또 만나요. 안녕.